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 해보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테무 주가가 29%가 빠졌습니다. 29%면 55빌리언이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50억 불이니까 한 70조 되는 건가요? 하루에 그 정도가 빠진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에 제일 마켓캡이 큰 데는 테무가 하는 PDD 홀딩스,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하는 알리바바 그룹, 그 다음에 JD.com, 텐센트 홀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내에서 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한번 주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조금 더 알려졌고 테무가 좀 덜 알려졌나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친구들 보니까 미국에서는 테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시켜봤더니 뭐 10,000원어치만 시키면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사실 진짜 그야말로 엄청 싼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싸게 팔아도 되나 할 정도로 싼 건데, 뭐 먹는 거나 뭐 입는 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생활용품 같은 거는 어떤가 싶어 갖고 시켜봤더니 뭐 제대로 딜리버리도 되고 뭐 뭐든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은 도대체 이렇게 싸게 팔아서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건가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저께 PDD 쉐어가, 그러니까 테무 쉐어가 29%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55빌리언 마켓캡이 내려왔는데, 이러고 나니까 그 JD.com에서 미국에서 50억 불 정도 되는 거를 미국 쉐어를 갖다가 바이백 하겠다 이런 정도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에서 엄청난 경쟁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죠. 좀 보시죠.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테무고요. 빨간색 텐센트, 그러니까 진동닷컴이고, 요게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 보면은 지금 연초부터 똑같이 만쳐놓고 시작한 건데, 사실 테무가 엄청나게 마켓캡이 올라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20% 떨어져가지고 지금 비슷하게 만났고요. 그 이후에 조금 움직임이 서로 간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세 군데가 마켓캡이 제일 높고 제일 이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그 중국의 소비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검은색이 소비거든요. 붉은색이 그로스 캐피탈 포메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투자 같은 거죠. 그리고 노란색이 수출인데, 이 구성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소비가 중요한 거죠. GDP 그로스만 본 건데 그로스의 60%는 소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중국이 아무리 수출을 하고 뭐 어쩌고 해도 중국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곤란한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거의 60% 이상을 그냥 사람들이 저축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더 해야겠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테무를 보고 티몬 사태가 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쿠팡하고 티몬하고 그 비즈니스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자기가 사서 자기가 파는 거지만, 티몬 같은 대부분의 이커머스들은 중개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중개만 시켜주고 돈은 자기네가 직접 받고, 그리고 받은 돈을 그 판매자한테 넘겨주고, 뭐 이런 구조인데, 요번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듯이 이 티몬 같은 이 이커머스 회사가 받아가지고 판매자한테 넘겨줄 때 우리가 돈을 주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이나 있다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관련돼서 자금 흐름에 생각보다 규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준 돈을 이커머스가 오래 갖고 있다가 넘겨주는 것인데, 그 이커머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티몬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수준의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티몬이 한 달에 매출액이 거의 1조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1조 정도면 이거는 무조건 한 달, 두 달 정도 딜레이해서 판매자한테 줬다면 이 피해액은 무조건 1조가 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들이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마구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티몬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복잡한 게,
이 그냥 중개 앱을 써가지고 바로 상품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냥 하루나 이틀 만에 들어오거나 많이 지나가 봐야 2, 3일 만에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보면 예약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호텔을 예약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행을 예약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내가 돈을 내고 나서 내가 서비스 받는 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요번에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원 경우에도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내가 쓰는 크레딧 카드한테 주고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이제 팀원한테 준 게 아니라 가끔 PG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중간에 다른 페이먼트 관련된 회사들이 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카드를 썼으면 삼성카드는 나한테 내 손님이니까 확 돈을 돌려줘 버리면 삼성카드는 그 PG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럼 PG사는 돌려줘야 될지도 모르죠.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PG사한테 돌려받으면 PG사는 팀원한테 받아야 되는데 팀원한테는 팀원이 망했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쿠팡과 팀원의 차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구조까지 다 이해해 가면서 크레딧을 체크해 가면서 이커머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뭔가 규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중개 앱을 통한 예약을 할 때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걸 알았고요. 또 하나는 뭐 해피머니 뭐 이런 할인권들 있잖아요. 누군가 뭔가 발행을 하면 내가 100원짜리를 90원에 사고 내가 어떤 판매자한테 가서 100원어치 물건을 사는 것인데,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그 10% 디스카운트를 자기네들이 해주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결국은 내한테 해피머니 할인권 뭐 100원을 받아가지고 저쪽에다 청구할 때 90원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과연 그 할인액 10%를 누군가 해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일에 해피머니라는 뭐 그런 회사라면, 그 회사가 조그만 회사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인한 방법을 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자를 갖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걸로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중개 앱을 통한 예약 방법, 그 다음에 할인권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건 아닌데, 결국은 이쪽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선 뭐 비즈니스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투자자가 아니고 소비자로서 보니까 어쨌든 하루 이틀 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은 그 상품이 뭐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상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에 유럽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저는 주로 호텔스닷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호텔스닷컴 쓰면은 대부분 그때 돈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행은 2달 있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에 혹시 그동안에 호텔스닷컴이 망해버리면 그때 가서 그 호텔이 제대로 나한테 방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제가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간단한 방법은 호텔스닷컴으로 꼭 하는 게 어떤 리스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호텔스닷컴 같은 거 뭐 이런 예약하는 방법, 특히 호텔이나 여행 같은 거는 직접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호텔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보거나, 전화하는 거는 뭐 불편하고 또 뭐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거의 가격이 그런 중개 앱보다 더 싼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비싼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더 싼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뭐 중개 앱을 통하는 것보다는 직접 호텔에다 예약하는 게 나중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요번에 티몬 사태를 보고 또 그저께 테무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들이 정말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구나.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이커머스들이 계속적인 출혈 경쟁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 것이고, 과연 그게 맞는 스트래티지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고요. 또 투자가가 아니라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와, 이커머스 이용할 때 장기적인 상품은 구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오늘 이 주제는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